우리 이전 챕터에서는 모델링을 했는데요. 그 모델링에 뼈를 넣기 전에 리깅에 관련된 개념들을 배울 겁니다. 리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그냥 들으면서 넘기셔도 됩니다. 나중에 캐릭터의 리깅을 직접 해보고 경험이 쌓인 후에 보면 또 그만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냥 무작정 뼈대를 넣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개념이나 관계, 구조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만드는 것은 접근 자체가 다르죠. 아마 미피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신 분들은 뼈에 대해서 조금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번 강 보면 좀 이해도 되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배울 내용들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리깅이란 물체에 원하는 움직임을 넣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어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리깅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델링을 끝내도 이 물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리깅이라는 제어 기능을 통해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말이 조금 어렵죠. 리깅의 종류를 예시로 살펴보면서 리깅의 뜻을 쉽게 풀어가 볼게요. 아마추어, constraint, modifier, shape key, drivers. 일반적으로 이 5가지 종류의 리깅 방법을 통해 물체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대부분 리깅이라고 하면 이 뼈대라는 뜻의 아마추어 자체를 리깅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추어는 캐릭터를 리깅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리깅을 할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느낌인지 가볍게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 뼈대라는 뜻의 아마추어를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아마추어는 뼈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뼈대를 만들고 모델링해둔 메쉬와 연결을 하면 뼈를 움직일 때 메쉬가 같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리깅이 움직임을 위한 제어 기능을 의미하는데 모델을 움직이기 위해서 뼈대를 통해 제어를 하는 거니까 이 뼈대인 아마추어를 리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constraint는 제약, 통제라는 뜻이고요. 어떤 조건을 걸어서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조리 움직이는 공이 있는데 어떤 제한된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서만 움직여 라고 하는 거죠. 뼈를 예로 들어보면 최대로 휘어질 수 있는 각도까지만 휘어지도록 통제하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게 constraint입니다. 이게 constraint의 기능들인데요. 이걸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모션 트래킹, 모션을 따라가게 하는 거고요. 트랜스폼, 다른 물체의 거리나 회전값들을 복사하고 아니면 그 자체에 변형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기도 하고요. 트래킹, 어떤 물체를 따라간다는 거죠. 릴레이션십, 물체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서 그 관계에 맞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constraint 기능을 블렌더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에 따로 constraint properties 창이 있습니다. 생긴 건 모디파이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안에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모션을 따라한다거나 변형값을 복사, 제한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두 큐브가 있을 때 한 큐브에다가 track to constraint를 넣고 다른 큐브를 타겟으로 넣었을 때 이 큐브를 움직이면 원래 있던 큐브의 시야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따라가게 하거나 제한을 주는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constraint입니다. 세 번째는 modifier. 이건 많이 써봐서 익숙하죠. 제가 modifier는 스킨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했었는데요.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포장지만 바꾸는 거니까 그만큼 수정이 용이합니다. 그만큼 물체에 변화를 주기가 편하다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건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제어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디파이어를 리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용법을 보기 위해서 블렌더로 다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익숙한 subd 모디파이어를 넣어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섭디 1단계에 키프레임을 넣고 프레임 옮기고 섭디 3단계에 키프레임을 넣으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섭디의 단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섭디 말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레이 모디파이어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 물체가 점점 개수가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쉐이프 키. 쉐이프 키는 변형된 모양을 저장하고 변해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마치 형상기억 합금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상기억 합금은 우주선의 안테나가 우산처럼 접혀 있다가 일정 온도가 되면 완전히 펴지도록 만들 때 쓰는 특수한 금속인데요. 이 펴져 있을 때의 모양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쉐입키도 어떤 모양의 변화를 입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 모양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모디파이어가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포장지만 바꾸는 거라면 쉐이프키는 알맹이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형에서 별표가 되어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고 칠게요. 근데 이 변화를 모디파이어로는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에디트 모드에서 직접 메쉬를 변형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이 원형과 별표의 모양을 쉐이프 키로 저장해 두면 원형에서 별표로 변해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직접 보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쉐이프 키는 데이터 프로퍼티스에서 넣을 수 있고요. 플러스 한 번 누르면 기본 상태가 저장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첫 번째 키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위아래로 길게 늘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갑니다. 현재는 베이시스 기본 상태고요. 키 1번의 밸류 값이 0이죠. 이걸 1로 하면 큐브가 길게 늘어납니다. 쉐이프 키는 형상기억 합금처럼 이 길어진 상태의 큐브 모양을 기억해두고 변화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드라이버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요. 함수 형태로 조건식을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고요.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만들어 봤던 걸 잠시 보여드리자면 포탄을 원하는 곳에 지정해서 날리는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 지점이 항상 바뀌게 되니까 그걸 수학식으로 표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타겟을 옮기면 이 대포의 방향도 바뀌고요. 날아갈 타겟 거리와 높이 값도 바뀌게 됩니다. 이 보라색이 드라이버로 설정해 둔 상태라는 뜻이고요. 타겟 거리와 높이를 수학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파이썬 언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함수식으로도 물체를 컨트롤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제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리깅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뼈대인 아마추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추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할 건데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 용어들은 뒤에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캐릭터 모형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추어 기능으로 뼈를 만들어서 쓰는데요. 인간처럼 관절이 많은 캐릭터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 뼈를 하나하나 직접 만든다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샘플 표본 개념의 메타리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너리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제너리그는 메타리그를 그룹화하고 여러 가지 매크로 같은 기능을 더해서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리그와 제너리그는 무엇인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이 두 리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FK, IK, 뼈 체인에 대한 내용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더 안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더 살펴보는 것까지 이번 강의 진행을 해볼게요. 메타리그라는 건 일종의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뼈 샘플 표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뼈에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좋은 휴먼 메타리그를 꺼내서 살펴볼게요.
원래는 이걸 다 싱글본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어디는 이어주기도 하고 어디는 좀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얼굴뼈는 얼굴뼈끼리, 팔뼈끼리, 다리뼈끼리 이렇게 그룹별로 묶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구분하기 편하게 뼈 특성마다 색도 칠해줘야 되고요. 이름도 다 좌우 구분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누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이제 내 입맛에 맞게 조금만 변형해서 쓰면 됩니다. 만약 내가 만든 캐릭터가 머리가 크다고 하면 머리뼈만 조금 더 크게 해서 쓸 수도 있고요. 내 캐릭터는 사람 모양인데 꼬리가 달렸다. 그럼 여기다가 꼬리를 달아줄 수도 있고 팔을 4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처음부터 싱글본 뼈 하나짜리로 만들 때보단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뼈 체인들이 있는데요. 이 뼈 체인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모여 있는 걸 메타리그라고 보면 됩니다. 뼈 체인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러니까 제너리그로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건 제너리그 설명할 때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건 한 개의 뼈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위아래 모양이 다른 만큼 뼈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움직임이 전달되는 방향인데요. 이 방향을 유의하면서 살펴볼게요. 이 본은 바디뼈의 그 자체와 양끝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름이 바디이고요. 양끝은 각각 루트와 팁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루트가 페어런츠 방향, 시작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뼈에도 페어런츠와 차일드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휴먼 메타리그를 꺼내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방향을 알면 어디가 페어런츠고 어디가 차일드인지도 알 수 있겠죠. 여기 골반에서 시작해서 그 위쪽은 삼각형이 위로 가고 있고요. 반대로 다리는 삼각형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골반이 최상위 구조이고요. 멀어질수록 하위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골반을 코어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시작되는 움직임이 뼈의 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골반이 페어런츠고 골반에서 멀어질수록 차일드의 개념을 갖는 거예요. 움직임을 줄 때 상체와 하체를 나눠서 본다면 그 기준이 골반이 되기 때문에 골반이 최상위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앉아 계시죠? 그 상태에서 발끝을 들어 올려 보세요. 그러면 다른 부위는 그대로 있고 발끝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허벅지를 들어 올려 보면 자연스럽게 무릎과 정강이 발끝까지 다 같이 들어 올려집니다. 이렇게 팔과 다리는 몸통에 가까울수록 페어런츠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블렌더에서도 직접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애들을 눌러보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메쉬나 커브가 있고 따로 아마추어라는 메뉴가 있죠. 이 안에서 휴먼 메타리그를 꺼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 모양의 잘 만들어진 뼈가 있고요. 뼈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포즈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요. 뼈를 클릭하고 R을 눌러서 회전을 해보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팔을 움직이면 그 아래 손끝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손목을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팔은 안 움직이고 손가락은 같이 움직입니다. 어깨에 가까울수록 페어런츠, 손끝으로 갈수록 차일드인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걸 FK, 정방향 운동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중요한 용어니까 반대 용어인 IK, 역방향 운동학과 함께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FK와 IK의 뜻은 각각 이렇습니다. FK는 Forward Kinematics, 정방향 운동학이라는 뜻이고요. IK는 Inverse Kinematics, 역방향 운동학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하지만 눈으로 보면 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FK와 IK, 정방향과 역방향. 뭔가 FK는 순리대로 진행하는 것 같고 IK는 반대로 진행하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페어런트인 어깨가 차일드인 손을 움직이게 하면 FK 정방향 운동학이고요. 반대로 차일드인 손이 페어런트인 어깨를 움직이게 하면 IK
역방향 운동하기입니다. IK는 주로 손과 발에 쓰이는데요. 그렇다면 왜 손과 발에는 움직임을 역방향으로 넣어야 될까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손과 발을 기준으로 두는 IK로 작업을 해야 효율적으로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로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손과 발은 기본적으로 모두 FK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골반을 잡고 움직이면 몸 전체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캐릭터라면 이 FK의 설정이 편하겠지만 중력이 있는 지면을 걸어다니는 캐릭터라면 발이 IK로 되어 있어야 땅에 딱 붙어 있겠죠. 발이 IK로 되어 있다면 최상위 개념인 골반을 잡고 움직여도 발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땅에 붙어서 다닌다는 이 조건 성립에 유용한 기능이 IK인 겁니다. 여기에 몸 전체가 FK로 되어 있는 휴먼 메타리그가 있습니다. 이 뼈는 골반이 페어런츠니까 골반을 잡고 움직이면 모든 부위가 함께 따라옵니다. 캐릭터를 쭈그려 앉는 모습을 만들고 싶은데 골반을 잡고 내리면 발까지 땅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캐릭터는 발이 바닥에 붙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발에 IK를 쓰는 겁니다. 제가 휴먼 메타리그에 발만 IK 상태로 바꿔봤는데요. 이렇게 골반만 내려도 쭈그려 앉는 모습이 되는 건 IK가 작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FK에서는 골반이 최상위 개념이었죠. IK에서는 골반도 발도 최상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쫄병이 대장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대장이 아래로 내려가도 그 쫄병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낀 다른 병사들이 양쪽 눈치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이 굽혀지는 거고요. IK 상태이기 때문에 차일드 개념의 발이 페어런트 개념인 무릎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손이든 발이든 어딘가에 붙어 있으려면 IK인 상태가 더 편합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발이 IK인 상태여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철봉에 매달린 상태라면 손이 IK인 상태여야 하는 거죠. 결론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손과 발에 IK 기능을 추가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메타리그는 몸 전체가 FK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IK 기능을 추가해줘야 되는데 메타리그는 IK 기능이 자동으로 장착되어 있는 제너리그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제너리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메타리그는 일종의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뼈 샘플 표본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이론에 가깝게 설명하자면 뼈 체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메타리그라고 합니다. 이 메타리그에서 제너레이트 리그라는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뼈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정식 명칭이 따로 없어서 저는 편의상 제너리그라고 부를 거예요. 제너레이트 리그를 눌러서 생긴 리그라는 의미로 제너리그라고 하겠습니다. 제너리그는 메타리그보다 기능도 여러 가지 더 추가되고 분류별로 정리가 잘 돼서 UI도 깔끔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기에 조금 더 특화되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너리그가 그룹화된 매크로라고 느껴졌는데요. 메타리그에서는 1번부터 9번까지 차례로 눌러야 하는 과정을 제너리그에서는 매크로키 하나로 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메타리그를 연결한 얼굴이고요. 오른쪽은 제너리그를 연결한 얼굴입니다. 메타리그는 색도 모양도 다 똑같이 생겼고요. 제너리그는 색과 모양이 각 특성에 맞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메타리그에서는 어느 부분을 잡고 움직여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너리그는 조금 더 원하는 부분을 찾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이 UI가 깔끔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움직여보면 훨씬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싶다고 해볼게요. 근데 실제로는 입꼬리만 올린다고 해서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볼과 광대가 같이 올라가죠. 메타리그에서는 관련된 뼈들을 하나하나 직접 움직여줘야 합니다. 근데 제너리그에서는
링크가 되어 있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꼬리만 올려도 자동으로 볼과 광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메탈리그는 FK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손과 발에 IK를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제너리그로 바꾸면 손과 발에 FK와 IK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 없이 바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깅을 설명할 때 아마추어와 모델링한 메쉬를 합쳐서 리깅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럴 때 이 메탈리그를 메쉬에 연결하기도 하지만 제너리그의 메쉬를 연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하는 움직임을 더 쉽고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IK도 다 설정이 되어 있고 뼈끼리 연동도 잘 되어 있고 UI도 보기에 편하니까 애니메이션 작업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리그를 꺼내서 자신의 캐릭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제너리그로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이 제너리그의 메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제너리그는 필수는 아니지만 가장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너리그가 뼈끼리 연동이 잘 되는 걸 직접 확인을 했죠. 이 연동이 잘 되는 이유는 뼈 체인 때문입니다. 과연 이 뼈 체인이 뭔지 또 살펴볼게요. 여기에 3개의 뼈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본을 여러 개 합쳐서 메탈리그랑 똑같이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메탈리그, 세 번째는 제너리그입니다. 메탈리그는 제너리그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본으로 만든 첫 번째 뼈대는 외형은 메탈리그와 똑같더라도 제너리그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왜냐면 뼈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탈리그를 정의할 때 뼈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뼈 체인은 제너리그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해당 성격에 맞게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뼈 모양이더라도 진화를 했을 때 그 성격에 맞게 달라지는 거죠. 척추 뼈 체인은 제너리그로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척추뼈에 맞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척추뼈에 맞게 UI가 변합니다. 팔 뼈 체인은 제너리그로 바뀌었을 때 IK도 추가가 되겠죠. 싱글본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뼈 체인이 아닌 뼈들은 제너리그로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나 다른 뼈 체인들이랑 같이 있어서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연동이 된다거나 UI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탈리그를 꺼내고 자신의 캐릭터에 맞게 예를 들어서 꼬리를 추가해주고 싶다고 했을 때 꼬리 뼈 체인을 추가해야 나중에 제너리그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꼬리 성격에 맞는 기능들이나 UI가 생깁니다. 이 뼈 체인에는 해당 뼈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싱글본 3개를 추가해서 만들면 이 꼬리 부분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제너리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이 꼬리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꼬리뼈를 추가할 때는 꼬리 뼈 체인을 추가하거나 만약에 싱글본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꼬리 뼈 체인이라는 자격을 부여받도록 회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싱글본으로 시작해서 직접 UI도 설정하고 모양도 설정하고 연동도 하고 수동으로 다 설정해서 제너리그처럼 만들 수도 있긴 한데요. 그 과정들이 많이 번거롭고 오류도 나기 쉽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실제 블렌더에서 살펴보면서 몇 가지 기능들과 개념들을 추가로 조금만 더 배워볼게요. 아마추어를 쓰는 방법은 애드에서 아마추어에서 필요한 뼈대를 꺼내서 쓰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아마추어 하나만 있다면 애드온에서 리기 파일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에디트, 프리퍼런스, 애드온에서 리깅, 리기 파일을 체크하면 보일 거예요. 4.2 버전에서는 애드온이 많이 바뀌었었다 그랬죠. 이 애드온에 리기 파일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애드 아마추어를 눌렀을 때 메탈리그와 관련된 항목들이 보일 거예요. 싱글본은 뼈 하나짜리고
휴먼 메타리그는 사람의 골격입니다. 나머지도 다 메타리그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이것저것 꺼내 보셔도 좋고요. 이런 건 직접 눈으로 봐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빨리 깨닫게 되니까요. 아마추어는 여기에 초록색 아이콘이 2개나 있습니다. 보통 메쉬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 모양의 데이터 프로퍼티스가 있고요. 뼈 모양의 본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 모양의 데이터 프로퍼티스 눌러볼게요. 여기에 본 컬렉션이라고 적혀 있죠. 아웃라이너에 있는 컬렉션처럼 뼈만 담을 수 있는 컬렉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페이스, 토르소, 핑거, 암, 레그, 루트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메타리그들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만약 싱글본으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고요. 보면은 IK, FK도 잘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눈 표시와 별 표시가 있습니다. 눈 표시는 바로 어떤 뜻인지 알겠죠? 비저블이라고 써 있고요. 눌러보면 해당 뼈들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합니다. 옆에 있는 별 표시는 솔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눌러보면 다른 컬렉션들의 눈 표시가 켜져 있든지 꺼져 있든지 상관없이 별 표시가 켜진 것만 보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얼굴이랑 토르소, 몸통만 보고 싶다고 하면 나머지 다 일일이 눌러서 꺼야 되잖아요. 여기에 별표 2개 체크하면 페이스와 토르소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뷰포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혹시 블렌더로 작업하는 영상을 볼 때 다른 모양의 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대기 모양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디스플레이 예지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걸 써야 되기보다도 그냥 취향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옥타히드럴이 지금 이 팔면체의 뼈를 나타내는 거고요. 옥타가 팔을 뜻하죠. 그리고 종종 스틱이나 비본으로도 많이 씁니다. 보기에는 훨씬 편한데 방향성은 좀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사용이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다시 옥타히드럴로 바꿔줄게요. 그 아래 쇼에 네임을 클릭하면 이름이 보이고요. 인프런트는 항상 앞에 두고 항상 보이게 한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큐브 하나를 꺼내면 뼈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인프런트를 체크하면 잘 보입니다. 내가 모델링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거기에 뼈를 넣을 때는 인프런트 키를 키고 넣으면 편하게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2개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이따가 이 밑에 있는 리기파이를 한 후에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리기파이라는 것은 메타리그를 제너리그로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일반 싱글본은 메타리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트 리그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없는 메타리그는 제너레이트 리그만 있고요. 얼굴이 있는 메타리그들은 업그레이드 페이스 리그라는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페이스 리그는 큰 뜻은 없고요. 이 메타리그들이 오래된 버전이라서 업그레이드 눌러주면 됩니다. 그냥 뼈가 살짝 바뀌고 뼈가 들어가는 컬렉션이 살짝 달라지는 정도고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업그레이드 눌러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제너레이트 리그입니다. 제너레이트 리그를 눌러보면 리그라는 이름의 새로운 뼈가 생깁니다. 이게 메타리그를 업그레이드한 제너리그입니다. 아웃라이너를 보면 리그라는 이름으로 하나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 위에 WGTS 리그라는 컬렉션도 하나 추가가 되었고요. 이게 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메타리그랑 제너리그랑 옆에다 두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워줄게요.
이 제너리그는 메타리그보다 훨씬 운용하기에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일단 제너리그는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뼈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고 도형에 더 가까운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너리그의 포즈 모드로 가보면 색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리깅을 할 때 작동하기 편하게 하려고 성격마다 모양과 색이 다르게 구분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따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메타리그보다 뼈 개수도 훨씬 많습니다. 뼈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뼈 개수가 많아지면 확실히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뼈가 한 100개쯤 쓰이고 뼈들이 여러 개 겹쳐서 쌓여 있으면 어떤 뼈를 잡고 회전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이 사람의 얼굴 부분만 봐도 뼈가 정말 많으니까 어떤 뼈를 잡고 회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뼈들이 여러 개 겹치다 보면 선택도 어려워서 불편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르게 되어 있으면 물론 여기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색도 나눠져 있는 편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쉐입과 본 컬러는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근데 제너리그에서는 모양도 다르고 색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쉐입을 눌러볼게요. 이 쉐입을 체크 해제를 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뼈 모양으로 바뀝니다. 뼈가 메타리그보다 훨씬 더 개수가 많죠. 원래 제너리그는 이렇게 많은 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이 도형으로 그 모양이 대체된 겁니다. 이 도형의 모양은 처음에 제너리그 만들 때 생겼던 WGTS 컬렉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지우면 원래 뼈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건 다시 실행 취소할게요. 쉐이프 끄고 다시 원래 뼈를 보면은 뼈의 개수가 많은 건 둘째 치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뼈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뼈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뼈는 메쉬와 연결해서 이 뼈를 움직이면 메쉬가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배웠죠. 근데 이 뼈는 메쉬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메쉬를 움직이지 않고 다른 뼈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뼈입니다. 이름은 뼈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 거죠. 이처럼 뼈를 종류에 따라서 디포밍 본과 컨트롤 본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디포밍 본은 실제 메쉬와 연결되어 메쉬를 변형시키는 뼈입니다. 컨트롤 본은 메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디포밍 본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뼈입니다. 이 컨트롤 본은 다음 강에서 IK 뼈를 직접 만들 때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제너리그에는 컬러도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본 컬러를 누르면 색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습니다. 쉐입 상태에서도 색은 없앨 수 있고요. 이건 포즈 모드에서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면 원래 색이 없기 때문에 제너리그에도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면 메타리그와 제너리그로 어떤 포즈를 취해보면서 제너리그가 얼마나 편한 매크로인지 체험을 해봅시다. 먼저 이 메타리그에서 무릎을 굽혀서 앉아볼게요. 일단 포즈 모드로 가야 되고요. 양쪽 똑같이 할 거니까 시메트리 X를 켜줍니다. 왼쪽에서 봐준 다음에 이렇게 허벅지를 굽히고요. 정강이를 다시 굽혀줍니다. 발목은 다시 반대로 굽히고요. 이렇게 하면 쭈그려 앉은 모양이 되었죠. 근데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아래까지 내려줘야 됩니다. 이제 오브젝트 모드 나갈 거고요. 다시 제너리그 해볼게요. 포즈 모드 들어갈 거고요. 제너리그에서는 이 가운데 박스만 잡고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지금 녹색 부분이 땅을 파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너리그에는 FK와 IK 둘 다 있고 선택해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초록색이 FK를 나타내는 뼈이고요. 빨간색이 IK를 나타내는 뼈입니다. 지금은 디폴트 값인 IK 상태라서 빨간색 뼈만 보면 됩니다. 초록색 뼈는 FK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 FK가 필요하다면 전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뼈를 보이도록 눈을 키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여기에 있는 ORG에 눈을 켜볼게요. 그러면 이 초록색이 뼈가 보이죠? 그러면은 이 박스만 내렸는데 자동으로 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훨씬 간단하죠? 이게 무릎을 굽힌 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때도 얘는 위로만 올라가면 원상복귀가 되는데 얘는 다시 전체 몸을 위로 올리고 허벅지 다시 펴야 되고요. 정강이 다시 펴야 되고 발목도 다시 펴줘야 됩니다. 이런 동작들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제너리그가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거의 차이점은 메타리그는 FK로 되어 있고 제너리그는 IK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참고로 이 동작을 할 때 팔 부분은 안 따라오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너리그에서 FK와 IK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습니다. 이 제너리그는 FK와 IK 둘 다 가능하다고 했었죠. 빨간색이 IK이고요. 손을 움직이면 팔이 움직입니다. 반대로 이 초록색은 FK로 되어 있어서 팔을 움직이면 손이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이 뼈가 디폴트인 IK 상태여서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을 따라가는 거고요. 이 값을 FK로 바꾸면 이 초록색 뼈가 초록색 FK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 설정하는 거는 나중에 캐릭터 만들고 애니메이션 하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리깅, 아마추어, 메타리그, 제너리그, FK와 IK 이런 개념들을 배웠는데요. 좀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리깅 섹션을 다 배우고 나면 리깅에 대해서 훨씬 더 자신감이 붙고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계속 따라가 볼게요.